아메리카노를 마신 일회용 컵에 회사에서 꺾고 지한 작은 나의 허브장미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아도 넌 물업자라고 물을 주지 않아도 언제나 싱그러운 너 아무도 모르게 햇빛을 향해 꺾여있는 너의 줄기에 나는 너무나도 화가 났었어. 사실 큰 화분을 갖고 싶었겠지, 광합성을 하고 싶었겠지. 그래도 내 곁에는 네가 있었어. 사랑하는 나의 아메리. 꽃이 피지 않아도 넌 사랑하는 나의 장미, 사랑하는 나의 아메리. 가시가 돋지 않아도 도도한 나의 허브장미. 아메리카노를 마신 일회용 컵에 회사에서 꺾고 지한 작은 나의 허브장미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아도 넌 물업자라고 물을 주지 않아도 언제나 싱그러운 넌. 와, 유미님. 아니, 라이브가 더 늘었어요. 너무 좋다, 진짜. 이게 노래야? 뭐야? 작품이잖아. 감사합니다. 저희 들으셨습니까? 1월 5째 주를 맞아서 오늘 스페셜 게스트 윤미님, 그리고 그 옆에서 사람인지 눈사람인지 모를 자유로운 여행자 프리님과 함께 제가 여행자가 됐네요. 어디? 인생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아니, 그냥 아무 말 나오는 거 못 드시는 것 같은데. 당황한 것 같아요. 1월 5째 주 스페셜 게스트 분들과 함께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제 사진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눈사람 예. 사진 엄청 많던데 인스타에 다 저의 여기저기 조각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네네네. 네, 저는 그냥 회사 다니고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머리가 굉장히 많이 길렀습니다. 나중에 많이 무슨 생각했을까? 뻔하죠 뭐. 제가 윤미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순수 애청자에게 메일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저희 방송을 듣고 아멜이라는 노래. 좀 아멜이라는 전에 노래를 들은 듣고. 거죠. 그 노래죠. 네, 제가 딱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비포 선라이즈 시네톡 편을 듣던 중 마지막 엔딩곡이 정말 좋았어요. 잊고 있던 좋은 기억도 떠올려 주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진 선재 아트센터에서 영화를 볼 때 종이 커피컵에 꽃씨를 담아주던 이벤트. 혹시 풀 버전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메일을 보내주셨었는데 있어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팬 여러분께 한마디 하시죠. 그날 굉장히 우울했는데 감독님께서 청취자분의 메일을 보내주셔서 정말 이 맛에 음악 만드는구나 맞아. 감독님 생각이 들었고요. 눈사람님은 이제 길드 회원분들이 우리 길드에 따로 오시겠다고? 거기서 지금 팬클럽이 지금 결성되고 있다는 왜죠? 소식이. 잔잔바리. 잔잔바리라 너무. 온라인 팬클럽 거기서. 그래서 사실 오늘 오프닝 곡을 그래서 저희 순수한 저희 팬분께 바치기 위해서 제가 어쿠스틱 버전으로 준비해달라 말씀을 드려서 코드를 다 외워가지고 오늘 직접 기타를 들고 와서 치면서 노래를 한 거예요. 전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잖아요. 원스. 도대체 그동안 봤던 영화가 어떤 영화들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아니 딱 여기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기타를 들고.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셜록님, 프리님 그리고 윤미님 이 넷의 조합이 아주 기대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 고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해지겠네. 오늘
오늘 뭐 스페셜한 살롱, 스페셜한 방송을 위해서 스페셜한 책을 선정해봤는데요. 어떤 책을 준비했나요, 오늘? 오늘은 우리 같이 할 책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시작한 지 한 14년 됐죠. 네, 출간된 지 매년 14년 연말 차. 연초에 사실 이게 출간이 되는 맞습니다. 책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 전년도와 다음 해에 키워드를 설명해주는 약간 이런 트렌드에 관한 책인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2021년. 네. 그리고 또 2020년 한번 돌아보고 또 앞에 한 해를 또 준비하는 그치. 키워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롱에서 함께할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1입니다. 그동안 살롱에서 자기계발서를 다루지 않았었는데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오늘 정말 스페셜하게 트렌디한 책을 준비를 해봤고요. 출간 14년 차를 맞는 트렌드 코리아, 매년 적확한 분석과 예측으로 독자들의 탄성을 이끌어내고 있는 책이죠. 우와. 신기하게도 2020년에 예측했던 트렌드가 상당 부분 맞아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대한 또 예측도 얼마나 맞아 떨어질까를 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언니들은 이 책을 어떻게들 읽으셨는지 우리 전반적인 소감부터 나눠봅시다. 먼저 이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사례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까지 보고 이렇게 느꼈던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근데 꽤 두껍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읽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맞아요. 그냥 1년 동안 그냥 막 생활하다가 이 책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풀어냈구나. 이런 것들이 정리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좀 나이가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책을 지금 3년째 읽고 있는데 그 해에 트렌드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어 확인할 수 있어서 일단 너무 좋은 책인데, 특히 우리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사회가 셧다운이 돼서 맞습니다. 모두에게 맞아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사실 예측 가능한 면도 사실 있고, 우리 2021년에 나온 트렌드도 그렇고 좀 재미있게 예측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러지 다른 않을까. 면으로 보였던 게, 저는 사실 재작년에 읽었던 재작년 2019년도에 2020년을 분석한 예측한 트렌드 코리아 2020은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트렌드 코리아 2021은 그러니까 새롭다 이런 키워드 2020년과 2021년 너무 다르다 하는 키워드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연장선 같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보면서 나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네. 예측자. 역시 나도 이제 이 흐름을 읽는 건가? 그래서 이 책에서도 뭔가 변화보다는 그 속도에 많이 맞아요.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다고 표현한 거 보면은, 근데 그 속도감은 진짜 빨랐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네, 실제로 뭐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저희 이전만큼 이렇게 많이 먹었던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런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저 어쨌든 회사 다니면서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이렇게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디지털 포메이션 같은 게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필수적인 요소로 이렇게 요구받는다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그런 면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전 국민 필독서가 되어버린 트렌드 코리아를 우리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맞아요. 언니들과 함께 좀 깊이 있게 트렌드 코리아 2021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찾으시나요? 이 잔잔바리. 전 가야 될 것 같아요. 잔잔바리. 이 책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020년 소비 트렌드 회고와 2021년 소비 트렌드 전망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먼저 2020년 소비 트렌드 회고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려고 합니다. 멀티 페르소나에서부터 라스트핏 이코노미, 페어 플레이어,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펜슈머, 특화 생존, 58세대, 편리미엄, 업글 인간까지 총 10개의 키워드를 2020년 소비 트렌드로 놓고 회고를 하고 있는데요. 언니들이 가장 공감됐던 키워드 하나씩 우리 같이 골라서 이야기해봅시다. 저는 이 책이 올해 유난히 재밌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왜 내 얘기를 썼지? 진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서전이었구나. 마약 책의 장난 아닌데 예측도 가능하고 막
그래서 유난히 더 사실은 공감이 가는 것도 많았고 더 재밌었는데 어떤 걸 선택을 할까 하다가 멀티페르소나하고 업그린간 중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이거 유난히 내 얘기인데 근데 이제 업그린간을 선택했던 게 어제보다 더 성숙한 나를 중요시하고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자기계발형 인간에 대한 약간 이런 글이에요. 네. 그런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2020년에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한 민족인 것 같은 게 이 모두가 사회가 셧다운 된 순간에도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노력들 많이 하지 그 않았습니까? 와중에도 네. 어제보다 발전해야 되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모두가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언택트 시대에도 그래. 진짜 우리가 지금 뭐 온라인 플랫폼을 켜보면은 얼마나 많은 강좌가 쏟아져 나오면 정말 집에서 하는 홈트도 진짜 유행이었죠. 지금도 많이들 따라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3가지 소비 패턴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첫 번째가 이제 뭐 건강 업글. 건강 업글.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요즘에 느끼지 않으세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 만나면은 이제 너무 자기 관리가 중요시되는 시대다 보니까 운동 뭐 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그쵸. 다들 어떤 운동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베이스가 되는 맞아. 것 같아. 특히나 2020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홈트에 대한 어떤 내용물을 뭐 다들 이제 지인들과 공유하고 그렇지. 어디가 이게 낫더라라는 그런 게 좀 대화의 주제로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거기에 합류하기도 했고, 네. 조금 저는 이거는 이 언택트 시대를 떠나서 좀 바람직한 현상 기조가 아닌가, 이 시대에서도. 또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게 취미 업글. 취미 업글. 근데 이제 가장 저한테 와닿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뭔가 새로운 경험이나 즐거움의 경지를 좀 개척해 나가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전에도 생각만 하고 못했던 거를 오히려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이런 좀 제약이 없어져서 집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맞아요. 좀 다양한 거 오히려 더 접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취미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3번째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제 지식 업글. 지식 업글. 이거는 정말 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지식 업글을 네. 보이고 사실 저는 그 두 번째 취미 업글하고 지식 업글에 대해서 좀 같은 맥락으로 구분을 했었던 게 예전에는 저는 사실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일이라고 그래요. 못 놀겠다 같이. 좀 재수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뭔가 발전적으로 나를 좀 키울 수 있는 걸 뭘 할까 하다가 취미가 과연 내가 그냥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어떤 취미 활동이 그치. 여가 활동이 이걸 나에게 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라는 걸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프리랜서니까 일을 할 때 기존에 맡았던 일하고는 좀 다른 일을 맡아서 경험을 좀 확장해 나가는 걸 좀 많이 목표로 했었는데 이제 2020년은 또 그걸 많이 바꿔놨죠. 그래서 좀 문화생활을 많이 못하면서 건조함을 많이 느껴서 안 찾아보던 뭐 온라인 음악회. 온라인 음악회.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넷플릭스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2020년에는 뭔가 문화생활도 좀 많이 확장되는 해가 됐고 이런 업그레이드라는 게 이 시대가 준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코로나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조는 사실은 적었어? 쭉 메모해. 영원히. 정말 긍정적인 방향이네요. 쭉 이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살짝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쉬지 않고 사실은 코로나는 쉬어가는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 모두가 너무 이제 성장이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맞아. 너무 더 바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이거는 또 새로운 병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뭔가 쉬어가는 업글도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쉬어가는 업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자는 거지. 뭐. 잠을 좀 더 업그레이드로 잘 수 있는? 아니 여기 보면 책에 그런 예시도 나와 있더라고요. 북커버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읽었던 책을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사진만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커버를. 그러면 이제 동참해달라 이거죠. 저 그거 본 적 있어요. 유튜브 보면은 책을 읽는 거 만약에 2시간 동안 이걸 책을 읽으면 그냥 그거를 그냥 찍어요. 자기가 같이 읽는 거야. 그래. 그런 언택트 그런 게 있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멈춰있는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맞습니다.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뭔가 이게 되게 좋은 측면에서도 보이지만 뭔가 안타까움도 같이 있습니다.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네. 멈춰 있는 거 잘 못해요. 네. 못해요. 근데 정말 그렇죠. 대단한 민족이에요. 맞아.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정말 긍정적이다. 혹시 윤미님은 어떤 키워드가 가장? 저는 공감 갔던 것보다
정말 우리가 페어 플레이어일까 하는 좀 의문을 가지고 페어 플레이어를 골라봤는데요. 네. 이제 페어 플레이어는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이전보다는 좀 더 뭔가 공평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추구가 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뭐 인천국제공항 무슨 비정규직을 뭐 정규직화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뭐 돈줄 낸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가게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뭐 사 먹어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왠지 이게 뭔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진짜 공평함을 추구하는 걸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래요? 드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편집했어요. 그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무슨 경영권 승계 네. 때문에 무슨 부정 청탁을 하고 네. 그리고 뭐 86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해서 실형이 구형이 그랬죠. 되었죠. 네,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형량이 너무 과하다. 그리고 저도 국민청원이 봤어요. 올라왔더라고요. 댓글들이 네, 그리고 그 많은 댓글 중에 몇 개는 나 삼전 주식 갖고 있는데 갖고 있다. 나도 네. 그것 때문에. 네, 진짜 저도 삼전 주식을 샀거든요. 근데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들이 인천국제공항 그 사태를 정말 공정함 때문에 정규직화하는 거를 반대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공정함이라기보다는 내 거를 뺏기기 싫다. 위안. 배 아픈 거죠. 네, 그냥 내 배 밥그릇 아픈 것들. 뺏기기 싫은 거지.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걸까 하는 좀 의문에 한번 골라보았고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태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규직 직원들과는 대우가 좀 다른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기계약직으로. 네. 네. 근데 이제 그들이 보기엔 우리는 되게 어렵게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바늘구멍 통과하듯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가볍게 일을 시작했는데 우리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나 너무 이거 화가 나는데? 약간 그런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어렵게 시작했는데 너네 너무 쉽게 편승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공정함이라고 우리가 포장을 해서 싸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다수의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공정함이라는 게 사실 뭐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에 사실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전반적으로 사실 만족시킬 수 있어야지 이 공정함이라고 보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페어라는 게 우리가 사회가 존재하는 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냐면 정말 너무나 다양한 측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이권에 대한 건 특히 더 사실 정답이 없는 부분들이고. 네. 저는 지자체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네. 공무원으로 공부를 그치. 하는데 이게 정책이라는 게 분명히 큰 그림에서 어떤 사람의 이익을 위하 어떤 사람이 대중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는데 꼭 거기에 반대되는 부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니까 이게 또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 진짜 그게 없어요. 100% 만족되는 건 없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꼭 그런 관점이 아니고 정말로 공정한 게임을 원하는 시선들이 많아졌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확실히 기업의 어떤 투명한 뭐 경영이라던가 하다못해 음주운전 한 번만 해도 네. 완전 아웃되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했어요. 그쵸? 심지어 불매운동이 이렇게 회사의 매출에 영향을 줬었을 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뭐 해보면은 남양 유업도 그렇고. 난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아. 우리 동학 농민운동부터 이따가 또 동학 개미들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겠지만 대란 있잖아요. 또. 아니 그러면 프리님은 어떤 키워드가 좀 저는 뭐 하나죠. 뭡니까? 멀티페르소나. 전 예측했어요. 저 맨날 그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고르는 것들이 결이 다 다르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멀티페르소나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혹시 회사에서의 캐릭터와 제가 보는 캐릭터가 아주 다르죠. 아주 다릅니까? 아주 다르죠. 왜냐면 네. 제가 되게 또 회사에서는 약간 사무적인 게 있거든요. 진짜? 차가운. 난 너무 다르게 생각했던 게 우리 앞에만 이렇게 레자 입고 나타나지. 회사를 되게 그 어피스 입어요, 레이스 입고 막 레자 빨간 리본 묶고 그리고 저 죄송한데 가죽이라고 해줄래요? 레자 아니거든요. 레자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 레자. 레자 엔스댕 아니거든요. 왜? 그러니까 저 회사에서는 진짜 딱 좀
그냥 사무적으로 일만 하는 혹시 스타일이에요. 부캐가 몇 개예요? 그거를 셀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다 다르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가? 말해서. 근데 이거는 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그냥 이곳에 오면 그렇게 행동하게 돼. 그건 그런 게 있어. 있어. 첫 발이 되게 중요해. 첫 단추. 그래서 회사 가면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맞아요. 모드가 바뀌고 맞아, 이렇게 맞아. 가면 모드가 바뀌고. 그 우리 여기 윤미님. 윤미님 진짜 부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 윤미님 근데 어때요? 이 캐릭터 그대로 직장에서 저는 회사하고 여기하고 크게 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다를 때는 통기타 쳐요? 아니, 남자친구. 네, 남자친구하고 있을 때가 제일 다르고 회사에서도 네? 보여줘. 보여줘. 상황극.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굉장히 개그감이 넘치신다고 남자친구랑. 진짜? 나랑 친구할래?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유머 코드가 남자친구랑 잘 통한다고. 네, 거의 남자친구하고 있을 때는 제가 대화의 한 80%의 지분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남친구한테 음성편지 하나. 진짜 쓸데없다. 정말 90년대 소품 나온다, 진짜. 네, 편집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프리님이 멀티페르소나를 선택한 이유는 사람들은 그냥 행동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에 뭐 어떤 정의를 내리지도 않은 채 활동을 해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멀티페르소나라는 그 정의를 딱 내려지니까 제 무릎을 딱 치게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하라고 할 때 나 이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저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해. 모호한 경계가 있어. 어쩔 땐 이렇고 어쩔 땐 그렇지. 이런데 예전에는 나 왜 이래? 약간 요렇게 했다면 이거 자체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게 하나의 매력처럼 다가왔다고 해야 되나? 이런 내 스스로가 그냥 매력이 많죠. 그래요. 그러면서 작년에 굉장히 인기몰이를 했던 그 방송 유재석 놀면 뭐하니? 놀면 뭐하니. 부캐가 거기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죠. 나왔죠. 유산슬. 유산슬도 나왔었고. 그리고 김신영 그 다비 이모. 맞아. 다비 이모. 진짜 부캐. 그러니까 근데 나도 사실 부캐를 굉장히 여러 개 갖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요. 지금 있어요. 조선비. 조선비 있지. 사실 조선비 아니거든요. 선비 유교걸이죠. 아니거든. 유교걸. 유교걸이지만 또 한 면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싶은 일탈하고 싶고 막 그런 꿈꾸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 라면으로 사실은 이쪽이 프리존데. 맞아. 되게 자유로운데 나 사실. 근데 저 부캐 하나 있잖아요. 뭐야? 크레이지조. 있잖아요. 제 네이버 아이디가 크레이지조거든요. 심지어 예전에 다음 메일 할 땐 띠발조였어요. 되게 자유롭고 싶어. 정말 친구하고 싶었겠다. 잘 안 되더라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좀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의 2020년의 키워드는 스트리밍 라이프. 제가 굉장히 소유욕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너무 저는 차, 전자기기, 가구 뭐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져야 돼. 또 내 명의여야 해. 근데 이거 뭐라고 하지? 구독 서비스를 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저는 차 욕심이 되게 많은데 제가 차를 지금 타고 다니지만 이제 3년 차 구매한 지 3년이 되니까 새로운 차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야. 저 차는 뭐지? 저 브랜드는 뭐고? 저거 타보고 싶다. 궁금하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구독을 해서 내가 그때 타고 싶은 차를 좀 바꿔가면서 탈 걸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차에 대한 구독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뭐 일례로 제가 테슬라가 너무 궁금해서 쏘카. 쏘카 보면 알죠. 구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내고 내가 원하는 그 차를 탈 수가 있어. 그래서 쏘카에서 테슬라를 타본 거예요. 탔더니 별로더라고.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요? 별로 그렇게 승차감이 좋지 않았어. 그냥 이게 전기차라는 뭔가 흥미를 그냥 충족시켜주는 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그냥 뭐 타고 다니는 차로서의 매력을 잘 못 느꼈어요. 근데 그 한 달 구독료가 어느 정도인가요? 액수가? 그게 브랜드마다 달라요. 다 달라요. 네. 거기 보면 포르쉐도 가능하고요. 포르쉐 얼마 정도예요? 벤틀리도 가능하고, 이게 뭐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다 달라. 근데 어쨌든 몇십만 원 해요. 한 달에. 몇십만 원을 내면 내가 원하는 차를 탈 수가 있어. 근데 외제차는 솔직히 우리가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구매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그렇게 구독해서 타는 거야. 바꿔가면서.
괜찮지. 그게 그런 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기술의 변화가 되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걸 사면은 이걸 쓸 수 있는 기간이 많았다면 지금 기종이 너무 빨리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리고 테슬라의 친환경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차잖아. 그게 아까 이제 우리 윤미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페어플레이 그런 뭔가 아닌가요? 아니, 그런 마인드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나 뭐 그것보다는 갑자기 웃어서 내가 웃기면 웃으실래요? 아니 경험을 사는 것 같아요. 경험. 왜냐면 우리가 타봤다? 맞아. 내가 이걸 타봤다. 어차피 내가 이걸 사지는 못해. 근데 타봤다는 경험을 살 수 있잖아요. 맞아. 조금만 돈을 들이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큰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진짜 되게 올드한 사람이어서 MP3도 다 다운받아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듣고 다녔었거든요. 막 CD로 만들어서 듣고 막 그랬었는데 소리바다 되게 좋아하고 근데 작년에 이제 플로로 넘어갔어요 제가. 거기 보면 이제 에디터 픽 그럼 2019년까지 소리바다 쓰셨다는 거 아니시죠? 소리바다 매니아였습니다. 2019년까지. 고인물인가? 고인물이네. 거기 뭐 한 달에 얼마 내면은 100곡까지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막 듣고 했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갔는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좋아요. 네. 영업하는 그리고 가구도 요새 렌탈 되는 거 알죠? 맞아. 네. 저는 그거 정수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미술품. 미술품도 깜짝 놀랐어요. 미술품. 그치. 아니 내가 손상이라도 시키면 어떡하려고. 미술품이랑 그 화초. 꽃.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치. 그거 왜냐면 나 신경 안 쓰고 매번 바꿔주고 내가 원하는 그런 취향에 맞춰가지고 알아서 랜덤으로 맞아. 보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유행이 또 많이 지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림은 특히나 이사 갈 때마다 이제 뭐 인테리어에 맞춰가지고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나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일상을 강타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트리밍 라이프. 스트리밍 라이프. 근데 의외네요. 왜냐면은 감독님이 차에 관심이 많으셔갖고 그렇지. 사실 이런 성향의 분들은 소유욕이 있으셔갖고 이걸 내가 가져야지만 사실 타야 되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야 돼. 이거지. 렌탈을 해서 소유하기 위해 렌탈을. 맞아. 결국은 경험해보고 가장 좋은 걸 사겠다. 그게 많아서 그러는데. 네, 뭐 2020년 소비 트렌드 회고 뭐 우리 실컷 했으니까 이제 2021년 소비 트렌드 전망으로 넘어가 볼까요? 혹시 언니들은 2021년 소비 트렌드 전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고른 거는 자본주의 퀴즈인데요. 저도 제가 주식을 할지 몰랐어요. 정말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뭐 주변에 관심 있던 친구들은 대학생 때부터 주식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 주변에 이렇게 주식 얘기야 돈 얘기가 많이 나왔던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모임을 가도 돈 이야기가 거의 50% 이상을 맞습니다. 차지하고 있고 뭐 주식 부동산 이런 거 말고도 뭐 어떻게 하면은 뭔가 투잡을 할 수 있는지 그래. 네,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아까 그거 같아요. 우리 예전에 운동 뭐 해요? 요거 한다면 이제 주식해요? 뭐예요? 주식해요. 맞아요, 어떤 종목에 맞아요. 투자하셨어요? 뭐 이런 거. 한번 알려줄래요? 이게 저는 제가 이제 30대 이제 초중반 이제 나이대가 그렇게 돼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책을 보니까 10대, 20대들도 중고거래 맞아. 이런 걸로 이득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고 뭔가 알바를 해서 명품을 산다던가 일단 소비의 스케일도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최근에 제 주변에 이런 뭔가 노동운동을 한다던가 하는 분들도 책장이 이제 바뀌는 거죠. 맞아요. 네, 다 주식책, 부동산 책으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대 변혁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동시에 굉장히 무섭은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틈날 때 뭐 되게 소액으로 주식을 하지만 계속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서 뭐 사지? 그리고 제가 사고 싶었는데 좀 귀찮아서 밀어놨던 종목들이 갑자기 오르 싫다고 미쳤지 진짜 나 다음에 이제 생각나면 무조건 산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호갱노노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맞아, 압니다. 네. 저는 이제 집이 없으니까는 이제 버스를 타고 저 지역은 내가 살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해서 뭐 이렇게 켜서 아파트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머릿속으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를 그치. 해서 돈을 올릴 수 있지? 내가 지금보다 내가 뭔가 뭐 집을 살려면 뭐 어떻게 하려면은 얼마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 순간 나 이거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두려움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 저는 꼽아봤습니다. 책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애들이 돈 밝힌다고 뭐라 했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다. 그치. 나 이 말이 너무 딱 왔어요. 모르면 바보. 네. 그런 느낌. 진짜. 진짜로. 저도 이제 제가 뽑은 2021년 트렌드 키워드도 자본주의 퀴즈인데 같이 맥락인데 이게 정말 우리 모두 다 지금 자본주의 퀴즈잖아요. 네. 우리 다. 퀴즈야? 우리 다 퀴즈야. 우리 다 자본주의가 난 괴물들이야 지금. 그렇구나. 근데 정말 퀴즈들이 진짜 자본주의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냥 말 그대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어른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정말 퀴즈들이 뛰어들면서 근데 거기다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생활 트렌드 자체 또 공부가 이제 학습 자체만 아닌 학습뿐만 아니라 뭔가 자본주의를 정말 향해 간다는 느낌을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대, 20대하고도 요즘에는 만나면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경제 얘기로 대화가 되고 그들도 이제 뭐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나 덕목 중에 하나지만 그게 아닌 걸 너무 빨리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제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는 그냥 그런 교육이 아닌 너 용돈 받은 걸로 주식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니? 그렇지.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났던 게 13살 학생이 1,000만 원 정도를 주식으로 해서 모아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자기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했고 앞으로 향후에 나의 꿈은 언제까지 이걸 해서 이 정도 벌고 집을 여기 살 것이다라는 너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습 계획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게 나한테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왜냐면 어쨌든 자본은 한정적인데 이 한정적인 마켓에 나의 경쟁자가 그만큼 더 다양하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나쁜 거 아니라도 생각해 보는 반면에 또 그만큼 타겟층이 이제 넓어지니까 컨텐츠도 다양화될 거고 그럼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좀 정보도 더 많아지는 거니까 또 이건 좋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그거 같아.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저희가 어릴 때, 뭐 10대, 20대 때는 돈을 쫓지 말아라. 네. 그럼요. 돈을 쫓으면 망한다. 맞아. 돈을 쫓으면 망하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가면 꿈을 쫓아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온다. 맞아. 진짜 이런 얘기를 저희 지금 부모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란 세대 맞아. 같아요. 우리는. 근데 지금의 10대들, 20대들은 좀 다른 것 같아.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주식이랑 이런 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에 대한 별로 그런 지식이나 관심이 없었는데 나만 멈춰 있는 느낌이 드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자본주의가 낳은 계보리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좀 더 미래를 생각해서 애들한테 좀 다양한 가치가 삶에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교육이 좀 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거 좀 최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참 슬픈 키워드 같기도 해. 자본주의 퀴즈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감정들이 드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되게 어려서 그런가? 그 말도 맞지. 빡빡해서. 맞아.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요새 그리고 너무 많은 파이어족들이 등장을 해갖고서 빨리 이제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서 은퇴를 맞아요. 해야지. 근데 10대, 20대만 물어봐도 전 40대에 은퇴할 거예요. 30살에 은퇴할 거예요. 솔직히 내 속마음은 야, 그 나이 금방 온다라는 마음인데 지금 나조차도 5년 안에 은퇴할 수 있을까라는 걸 또 하는 거 보면서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그러고 싶어요. 진짜. 네. 저도 이제 그게 꿈인데. 모두의 쉽지가 꿈이죠, 않아. 솔직히. 네. 우리 프리님의 키워드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레이블링 게임이 가장 했던 것 같아요. 멀티 페르소나에 이어서 왜 레이블링 게임이 나타났는지도 되게 알 것 같은 부분이었어요. 멀티 페르소나를 통해서 다 자신에 대한 다양성을 좀 자기들이 받았다면 거기에서 또 헷갈리는 거지. 과연 내가 누굴까?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런 고민을 하십니까? 요즘? 그럼요. 사춘기야 지금. 어쩐지야. 아니 아까부터 막 문과가 촉촉해. 왜 이렇게 우수에 찼냐고. 오늘 눈가가 촉촉하다면 전문가 있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근데 그거
이게 내가 누굴까라는 그 고민을 예전에는 혼자 되게 진지하게 막 맞아.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게임을 통해서 어떤 뭐 심리 테스트. 그렇지. 왜 웃죠 자꾸? 웃겨. 아니, 그렇게 써야 되나 굳이? 게임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미 요소를 분명히 그렇지. 갖고 네. 있고 하면서 또 공유. 음.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나는 이거야. 요즘에 진짜 많이 하는 거 MBTI. 아, 네, MBTI는 맞아요. 진짜 왜 이렇게 핫해? 그쵸. 유튜브에 유튜브에 MBTI 안 하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예요? 각자 MBTI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과제를 아, 냈죠. 맞습니다. 각각의 MBTI와 그 특징이 뭔지 뭐예요? 저는 INFP라고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는 그 MBTI 유형 중에 가장 돈을 못 버는 유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식 끊자. 그리고 약간 이상주의자적인 그런 면모가 있는 성격인데 맞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제가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어. 네, 인프피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저하고 한 글자만 네. 다르세요. 저는 거기서 I를 E만 바꾸면 되거든요. 진짜? 저 ENFP인데 오. 저도 키워드 찾아봤더니 열정, 창의, 자발, 독립, 통찰력, 상상력, 다재다능, 호기심, 친밀 활동적 표현력. 좋은 것만 찾아왔어요. 그런 것 같아. 거기 단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단점은 안 보이더라고요. 열정은 진짜 많은 것 같아. 진짜 많은 것 네. 같아. 진짜 열정. 정말 저세상 텐션이거든요. 진짜. 정말 이분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용한 거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ESFJ예요. ESFJ가 네. 사교적인 외교가 아닌가? 뭐 그렇대. 아,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조화.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 갈등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는 거야. 근데 호불호 되게 강하잖아. 저요? 의외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진짜 호불호 멀티페르소나. 강하잖아. 멀티페르소나. 아니 이 양반이 진짜 그래요. 좋은 것과 싫은 게 맞아요. 명확해. 호불호가 되게 강하긴 한데 그런 건 되게 못 견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뭔가 갈등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아니면 토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대 의견이 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수그리고 가는 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조화 그런 거죠. 한 글자만 다릅니다, 저랑. 역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다. 이렇게 네. 교차로 저는 ENFJ거든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오, 잘 오바마. 어울려요.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거기서 제일 좋은 거 찾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평화로운 어떤 그런 관계를 되게 좋아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이게 검사를 하면은 계속 쭉 하나로 나오세요? 아니요, 저 아니요, 저 왔다 계속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도 근데- 거의 중도에서 그쵸? 왔다 갔다. 저는 하나씩만 왔다 갔다 해요. 아. ESFJ 아니면 뭐 ESTJ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만. 저 사실 MBTI를 별로 믿지 않아서 맞아요. 혈액형만큼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닌가? 사실 제가 보고 싶은 저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쵸. 근데 결국에는 레이블링 게임이 저는 사실 뭐 자아를 찾아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한테 나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레이블링 게임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굳이 사람들 앞에 나 이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게임을 해서 결과를 알려준다는 거는 그냥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약간 마음이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물질적인 거는 팍 올라가는데 그 마음이 약간 공허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SNS, 인스타 이런 거에 사진을 정말 많이 올리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같이 알고 난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 이면에 또 뭐가 있냐면 상처받기 싫은 거야. MBTI도 그렇고 한참 작년에 유행했던 뭐 별자리. 과자 유형 같은 네. 거 뭐 저 매운 새우깡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결과치를 보여주면 네. 나는 이래 나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거 조심해줘라고 말하는 거를 대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돌려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좀 조심해달라 나의 이런 부분 챙겨달라 뭐 이런 나의 그런 장단점을 그래서 나한테 보냈지. 이런 줄 알았는데. 새우깡이 아니고 매운 새우깡이야. 그런 마음이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 관계에 있어서 근데 이 라벨링이 저는 사실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게 결국 뭐 인간의 존재 이유가 자기가 누구인가라는 걸 찾는 네.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 답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가 저한테 어떤 분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나는 그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뭐 나는 그 사람이 보는 것도 있고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굳이 정의를 내리는 게 의미가 있나?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행복하냐고 물으면은 행복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럴 땐 행복하고 저럴 땐 안 행복하고. 이거는 셜록님이 초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는 게 아닐까요? 굳이 그걸 찾아야 되나? 변화되는 자신을 못 견뎌서 나오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변덕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지 않고 뭔가 내 스스로도 내가 누군지에 대한 거를. 근데 우리가 10대, 20대 때 나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하게 되는 게 없는 거, 나 없었거든. 나에게 나 지금 사춘기. 나에게 그렇게 집중하지 말고 내 바깥에 있는 어떤 세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좀 생각을 할 때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찾아야 될까 그 답변을. 하지만 궁금하다. 궁금하다. 그걸 되게 진지하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약간 재미식으로 풀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제가 인간 중에서 가장 나랑 잘 맞는 스타일 그런 것도 없진 않은 것 찾아야 같아. 되는데 그거에 대한 효율적이게 찾기 위해서 그런 MBTI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지 않을까. 그래. 근데 뭐 어쨌건 프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효율성을 좀 따지는 맥락도 있는 것 같아. 너랑 나랑 잘 맞을까 아닐까를 게임으로 빨리 알아버리고. 근데 그거 있지 않으세요? 그 MBTI 유형 성격을 보면은 그 모르고 보면은 다 내 성격이야. 네, 맞아요. 그렇긴 해. 다들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설명을 맞아. 쭉 보면은 뭐 비슷한 거 이것도 계속 여기도 가 있고 저기도 가 있냐?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의 키워드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네. 저 2021년에 제가 꼽은 키워드는 거침없이 피보팅. 네. 왜냐면 저는 이제 뭐 조그만 회사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축을 계속 바꿔가지 않으면 오래 살아남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도 뭐 예시로 넷플릭스 처음에 뭐 비디오 대여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OTT 서비스로 전환을 하고 뭐 배달의 민족 얘기도 하면서 처음에 전화번호 저 그거 깜짝 진짜 놀랐죠. 전화번호를 이제 쭉 리스트업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그런 어플을 생각을 했다가 아예 배달 음식점으로 전환을 하고 배달 음식 어플로 전환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시작과 끝이 같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뭔가 소비자들의 니즈가 보여. 그럼 그때 거침없이 축을 바꿔라.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맥락에서 거침없이 피보팅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고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궁금하다. 아니 원래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뭔가 스킨십이 되게 좋아서 만나서 뭐 얘기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이랑 모임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모임만으로 가기에는 추상적이다. 그래서 언니 대여 서비스를 언니를 빌려주는 건가요? 고를 수 있는 건가요? 고를 수 있는 거야. 언니를 빌려주는 거야. 이 트렌드 코리아 2022에 나오니까. 그래서 생각해봤어. 여기는 언니들이 빌려주면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빌려줄 수 있을까? 뭐예요? 랑님은 일단 흥을 돋우는 흥을 돋우면서 약간 어떤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 언니. 근데 말대꾸 하면 안 돼. 듣기만 해. 듣기만 해야 돼. 강사 아니에요? 뭐 다 얘기해줄 수 있어. 모든 상식에 대한 경험치를 다 쏟아내줄 수 있어. 근데 말대꾸 하면 안 돼. 그런 컨셉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볼 때 윤미님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쏟아내고 싶어. 근데 잘 웃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왜 그래요? 유민이도 얘기하고 싶어요. 참고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얘기 많이 하잖아. 아니요, 저 이게 사업이라면 전 거기에 충실해야죠. 바로 바뀌잖아. 거침없이 피보팅 하잖아. 그리고 이제 그럼 그것도 있다. 위로 할 때는 이제 통기타 치면서 그렇지. 원할 때 아메리 추가 비용. 돈 비싸게 받아야겠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프리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엔터가 필요할 때. 엔터. 나 여기에서만 엔터인 거 아니죠? 너무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깊게 생각하고 싶지 잔잔바리로. 안 맞다니까. 진짜 아무 생각하기 싫을 때. 그냥 와서 계속 그냥 떠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좀 웃겨도 주고. 그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 가장 필요한 언니예요, 그게. 그럼. 네, 맞아요. 요즘에 가장 필요한 맞아. 언니예요. 코로나19에 아주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개그맨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개그맨은 식상해. 그러니까 모르는 민간인을 보고 싶어서 유튜브가 나는 뜬 것 같아. 그럼요. 나는 그래서 원래는 모임으로 생각을 했다가 지금 피보팅을 해서 언니를 대여하는. 그 본인은요? 저는 약간 철학적인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계속 질문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남자처럼? 왜 그런 생각을 했나요? 상남자가 있잖아. 어째서 언제부터 했나요? 뭘 좋아하나요? 어떤 색깔을 좋아하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죠? 질문. 자기 자신을 정말 명확하게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저를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누구를 대화하고 싶어요? 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 역시. 저는 프리님이요. 성공했다 오늘. 네. 그리고 책에 나와 있진 않지만 혹시 언니들이 생각하는 2021년을 강타할 키워드. 키워드는 모르겠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했을 때 2022년은 아니지만 조금 더 있어도 그 영화 네. 그거 보셨죠? 네. 그거 나올 것 같아요. 뭔가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나에게 얼마 맞춤. 전에도 사이버 남친? 남친 아니야? 아, 이름이 맞아요. 맞아. 그것도 되게 논란이었잖아. 이루다. 이루다. 이루가 누구지? 이루다. 잔잔바리. 맞아. 그것도 되게 화제였죠. 네. 나타날 것 같아요. 나타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바람은 인문학이 조금 많이 좀 맞아. 강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학개미가 동학개미. 올 한 해를 계속 강타하지 않을까? 눈물을 흘리면 어떡하죠? 다들. 근데 제가 볼 때 눈물 흘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아, 그래. 왜냐면 사실은 예언자. 주식 시작이 네. 그러니까 작년 한 해가 너무 이렇게 핫해서 다 같이 몰려온 건데 네. 글쎄 언제까지 이 시대가 지속될까? 그거 언제 빼면 빨리 될까요? 빼야지. 언제 빼면 될까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아, 나 계속 물려있어. 뭔지 내가 답을 모른다는 거. 어떡하지? 뭐 유미님이 생각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딱히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램을 생각해 보면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약간 코로나 플렉스 이런 키워드가 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담아봅니다. 네. 얼굴 좀 보고 싶어요. 다들 마스크 벗은. 그렇죠. 네. 궁금하죠. 네, 저희 뭐 2020년, 2021년까지 좀 소비 트렌드 분석 그리고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뭐 못다한 얘기들이 있으실까요? 네, 2021년 어떻게 변해갈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보면서.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 그렇지. 네. 저는 2020년에 이 되게 잘 맞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2021년은 얼마만큼 맞을 것인가에 대해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우리 조 감독님이 사업을 열면 유미님을 꼭 해야겠다. 그래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야겠다. 나를 위한. 제가 매칭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을. 난 그냥 유면님 전화해야지. 개인적인 바람은 좀 내년에 키워드는 좀 슬로우 라이프 약간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너무 전투적으로 네, 맞아요. 살아가고 있어서 사실 여기에서도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좀 사는 법도 배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트렌드를 잘 못 따라가고 트렌드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조바심을 내면서부터 제 인생이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기는 했지만 꼭 이 모든 것을 내가 숙지하고 이 트렌드에 맞춰 살아가야겠다라고 발버둥 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조금은 2021년은 좀 쉬어가는 타임을 가지면 좋겠다. 근데 못 쉴 것 같아. 렌탈 서비스 이용하는.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또 구상하면서 트렌드에 맞춰. 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한 또 스페셜 방송 너무 저는 재밌게 녹음했고요. 저희가 또 언제 5째 주가 있는 날 또 소환해서 스페셜 방송을 와. I'll be back. 1년에 4번 있나요? 1년에 4번 있거든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잘 극복하고 우리 또 따뜻한 봄날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언니들 안녕. 안녕. 잘 자요. 잘 자요.
내 꿈꿔.